네, 오늘은 표지 만드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기 문서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표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책등이 있는 표지와 책등이 없는 표지. 책등이 없는 표지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책등이 없는 표지는 중철제본이나 실제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형은 내지랑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임의적으로 하나를 정해봤어요. 슬러그는 동일하게 0으로 해주시면 되시고, 도료는 보통 중철이나 실제본 같은 경우에 3 또는 5이고, 제작하시려는 인쇄소 사이트 들어가시거나 문의해보시면 또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대략적으로 거의 3에서 5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마주보기 체크하고 저는 기본 텍스트 프레임은 풀어둔 상태에서 시작 1, 페이지 1로 진행을 합니다. 여백 민 단을 눌러주시면 네, 이 책이 뜨시고 책등이 없는 표지의 경우에는 여백을 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임의적으로 편하시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저랑 화면이 동일하게 되어 있으실 거고요. 여기 한 페이지가 생기셨을 때 밑에 아래에 보면 네모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서 새 페이지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고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선택한 스프레드 재편성 허용. 요거 두 개를 다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셨을 때 아무것도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드래그 쭉 하셔서 1페이지 옆으로 가져오시면 끌어져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동일하게 내지 만드셨을 때 글 쓰시는 거랑 그림 불러오시는 거 다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좀 가져오시고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D를 누르시거나 아니시면 파일에서 가져오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잘리는 거죠. 이럴 때는 개체 들어가셔서 맞춤해서 원하시는 형태를 찾아서 맞춰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비율에 맞춰주셔야지 처음에 의도하셨던 이미지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반드시 이미지 넣으셨을 때는 보기 들어가셔서 화면 표시 성능을 고품질로 바꿔주셔서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지를 이렇게 다 넣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미지가 내가 포토샵에서 해상도 300이랑 또는 RGB를 CMYK로 변경을 안 했다라고 하시면 이미지를 다 삭제하실 필요 없이 이 이미지 그대로 포토샵에서 작업하셔서 변경하시면 새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태고 또 배경 색깔 넣으실 때도 반드시 돌연선 빨간 선까지 채워주시는 거.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나왔을 때는 선택 한번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배치해서 뒤로 보내기. 그 다음에 글 입력해 주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제목 쓰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에 들어가셔서 문자에서 가장 원하시는 제목은 사실은 폰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폰트가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오랫동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플러스 버튼이 텍스트에 생기면 뭔가 넘친다는 의미죠. 글자가 넘친다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를 키우거나
또는 플러스를 눌러서 마우스에 따라 붙으면 다른 데에서 텍스트 박스를 마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쭉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가끔씩 이렇게 글자를 입력했는데 배경이 붉은 색깔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폰트가 이 인디자인에서 인식이 안 됐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다시 한번 껐다 키시거나 또는 다른 폰트로 변경을 하셨다가 다시 해주시면 괜찮은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현재 지워진 폰트인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임의적으로 하나를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통은 제목, 작가명, 그리고 가격이 들어가겠죠. 다 해주셨으면 창에 들어가셔서 출력, 프리플라이트를 켜주시고 여기서 켬을 누르셔서 반드시 오류 없음이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무언가 잘못됐다. 잘못되게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를 글자를 텍스트 박스를 넘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텍스트라고 뜨고 클릭하셨을 때 넘치는 프레임이 있다 눌렀을 때 해당 쪽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기존 파일에서 다른 쪽으로 내보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붉은 색으로 물음표 생기면서 링크라고 뜨죠. 누락된 링크가 있어. 4번이 지금 누락돼 있어. 그래서 다시 들어가게 해주면 제가 다시 파일에서 지금 넣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클릭했을 때 바로 사라지게 되고 링크가 파란 색깔로 다시 다 연결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포토샵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가져와서 열기해서 지금 보시면 RGB로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바꾸셔야 되죠? 이미지 들어가셔서 모드를 CMYK로 바꾸셔야 되고 또 이미지 크기도 이미지 크기 지금 300 리샘플링 해제되어 있고 해상도는 300이 넘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제목 옆에 CMYK로 제대로 변경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사본 저장해 보겠습니다. 제가 RGB였던 거를 CMYK로 변경을 했어요. 이 상태로 포토샵을 그냥 끄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노란 색깔 버튼으로 링크가 변경되신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됐다라는 의미거든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뀝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삭제하실 필요 없이 포토샵에서 변경하시고 이쪽에서 링크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링크에 표시가 떠서 하나씩 클릭을 해주셔야 되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프리플라이트를 켜서 다 일괄적으로 확인을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두 오류 없음으로 정확하게 떴다라고 하시면 그때 하단에 미리 보기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겠구나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내보내기 해주시면 돼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하실 때는 반드시 어도비 대화형이 아니라 인쇄형으로 해주시고 저장. 그럼 여기 보시면 고품질 인쇄랑 출판 품질 중에 어떤 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모두 체크해 주시고 반드시 스프레드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표시 및 돌연 들어갔을 때 재단선에 체크되어 있는지, 맞춰찍기 표시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돌연 설정 체크되어 있는지 반드시 이 세 개는 체크가 되셔야 되거든요. 3개 체크해 주시고 내보내기. 그러면 저장한 곳에 PDF 파일이 뜰 거예요. 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의 파일로 뜨셔야 돼요. 근데 페이지가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다 라고 하시면 스프레드가 아니라 내가 페이지를 체크한 거거든요. 다시 스프레드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시고 여기 보시면 이쪽은 돌연선 끝까지 다 채웠는데 미세하게 보시면 제가 잘 맞추지 않아가지고 약간 공간이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도 지금 공간이 떠 있고 여기도 지금 공간이 이렇게 떠 있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가 생겼을 때 흰 줄이 표지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돌연선을 안 지키고 작업을 한 것 같은 경우에는 프리플라이트에서 이런 부분은 잡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다 하나씩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빨간 부분을 다 안 채웠죠? 다시 한번 이렇게 채워보고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치는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하 좌우 다 확인을 했고 다시 한번 내보내기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내보내기 어도비 PDF 인쇄형 고품질 인쇄 모두 그 다음에 스프레드 체크 표시 및 돌연에서 재단선 맞춰찍기 문서 돌연 설정 내보내기 그리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양 선 사이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접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앞표지, 이쪽이 뒷표지. 근데 이 정중앙 선에 맞추고 싶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땐 대략적으로 내 눈에는 정중앙이지만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레이아웃 들어가셔서 안내선 만들기라고 있어요. 여기서 개수랑 행을 변경하셔가지고 안내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정중앙이 궁금하다라고 하실 때는 행도 2개, 열도 2개, 그리고 간격을 0으로 해주시면 가운데 딱 맞춰져요. 그래서 이 상태로 요거를 확인하시면서 맞춰주시면 되고 제목이랑 이미지 들어가시는 경우에 맞추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대상 클릭하시고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다른 대상도 같이 선택해 주시면 둘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창에서 개체 및 레이아웃, 정렬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렬이 있어요. 이걸로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고 다시 책등이 있는 걸 해보겠습니다. 책등이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선 제본, 저희 떡제본이라고 하는 무선 제본과 양장 하드커버가 있습니다. 파일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기, 문서, 그리고 판형은 동일하시고요. 내지 마주보기, 기본 텍스트 프라임 해제하고 시작이랑 페이지는 각각 11. 도료는 무선 제본도 동일하게 3에서 5 사이고요. 양장 하드커버는 좀 크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양장은 기본적으로 한 22cm 정도는 상하 좌우 여백을 주셔야 되시는데 이것도 인쇄소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슬러그는 동일하게 무시하시고 여백 및 단을 눌러주시고요. 책등은 미리 사이트 들어가셔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등을 내가 정확하게 알려면 페이지 수와 내지 페이지 수와 종이의 종류와 종이의 그람 수를 미리 정하셔야겠죠.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건 아까 책등이 없는 표지는 여백을 만드셔도 되지만 책등이 있는 표지에서는 여백을 반드시 0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쪽, 아래쪽, 안쪽, 바깥쪽이 다 0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흰 종이에 빨간 선만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하시면 그 도구창 하단에 보시면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거든요. 표준으로 바꿔주시면 저랑 똑같은 화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동일하게 페이지에서 아래 새 페이지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2페이지가 아니라 3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클릭해서 활성화를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2개 체크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2개 체크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셨을 때 아무것도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쭉 올려주세요. 그래서 세 페이지가 모두 하나로 쭉 연결된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가운데가 지금 책등이 되겠죠. 가운데 2페이지 부분을 파란 색깔로 활성화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아래 내려가시면 페이지 크기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사용자 정의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는 책의 높이니까 그거는 변경이 없겠죠. 폭 부분만 내가 사이트에서 확인하신 거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변경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변경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백을 설정하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백을 0으로 해주신 다음에 다시 시도하시면 저처럼 변경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나는 여기서 날개까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2페이지를 더 만들어 주시고 끌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1페이지와 5페이지가 날개가 되고 2페이지와 4페이지가 뒷표지와 앞표지가 되고요. 3페이지가 책등이 되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럼 날개가 이렇게 넓을 수는 없기 때문에 1페이지 활성화 시켜주시고 동일하게 페이지 크기 편집을 눌러주시고 사용자 정의로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날개의 센치를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임의적으로 한 7cm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도 동일하게 사용자 정의 들어가셔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도형 보시면 꾹 누르시면 다각형 도구라고도 있고 사각형 도구에서도 만드신 다음에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개체에 들어가시면 모양 변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서리가 경사진 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꾸실 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색깔을 하나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거 넣으신 상태에서 개체, 모양 변환, 거꾸로 둥근 뭐 이런 형태를 만드셔서 제목 아래에 넣으실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도형이 지금 글자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배치해서 뒤로 보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도형과 이 글자가 정중앙에 위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완전히 정중앙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동일하게 정렬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글자는 쭉 선택하시고 쭉 선택하셔서 단락에 들어가셔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텍스트 박스를 글자만 딱 들어갈 수 있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Shift 누르시고 도형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두 개가 다 선택이 되셨을 거거든요. 창에 들어가셔서 개체 및 레이아웃 정렬 들어가셔서 이 부분 수직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면 수직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여기다 글이랑 이미지를 쭉 써주시면 되고 줄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선도구 이용하시면 돼요. 그냥 그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삐뚤 수가 있기 때문에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쭉 그어주시면 직선이 됩니다. 지금 이 파란색으로만 표시되는 이유는 제가 이 선의 색을 지정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하시고 위에 보시면 선의 두께를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의 색깔도 얼마든지 계속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문자 도구에서도 꾹 누르시면 세로 문자 도구라고 있어요. 이거 텍스트 박스 입력하시고 이름 쓰면 세로로 써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책등 같은 경우에는 세로형으로 쓰시는 게 디자인적으로 또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용하시면 굳이 글자를 하나하나 입력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이미지 가져오시고 글 쓰시고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하세요. 그 상태에서 내보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내보내기, 인쇄형, 그 다음에 고품질 또는 출판 품질 선택해 주시고요. 모두 체크되어 있는지, 스프레드 체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표시 및 도련에서 재단선, 맞춰찍기, 문서, 도련까지 체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도련이 내가 설정한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저는 아까 했기 때문에 생략했지만 내보내기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창에서 출력 들어가시고 프리플라이트에서 켬 누르셔서 오류가 없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열린 거 한번 볼까요? 열렸을 때 지금 페이지가 날개 쪽, 근데 날개는 이제 필수사항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날개, 그 다음에 뒷표지, 그 다음 책등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앞표지, 그 다음에 앞 날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막대기까지 전부 다 꽉 차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으시면 잘 하신 겁니다. 근데 저장을 했는데 지금 저장된 모양이 나랑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랑 틀리다 라고 하시면 마지막에 내보내기 하실 때 저랑 뭔가 다르게 하신 거거든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 파일 자체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목업 파일로 책이 나오기 전에 홍보에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실제 책이 나왔는데 실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찍혀지지 않았다. 실물을 잘 담지 못한다. 그래서 목업 이미지를 활용하시겠다 라고 할 때 하실 수 있는 파일들을 제가 메일로 넣어드렸어요. 그거 말고 또 제가 메일로 그 목업 파일 다운받으실 수 있는 주소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거기서 다운을 받으셔도 되시고, 제가 보내드린 거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 북 목업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면 목업이라고 되어 있고 포토샵 파일 있습니다. 포토샵 파일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열리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는 그냥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배경을 얼마든지 원하는 색깔로 색칠해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인 레이어 쪽 클릭해 주시고 이동해 주시면 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인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 화살표 부분 열어주시면 나는 책등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책등은 가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미지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먼저 표지 이미지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열기로 제가 새로운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게 제가 만든 표지 이미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물쇠 잠겨져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풀어주시고 클릭하신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셔서 위로 옮겨주시면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레이어 제 밑에 있는 제 표지 사진이 있으니까 이거는 지우셔도 되시고 눈을 꺼주시면 꺼집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비율에 맞게 늘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저장하시는 건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S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저장이 되고 원래 거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책 자체가 이미지와 틀리게 칸이 키워져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쪽 메인 레이어 쪽 화살표 눌러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 보셔서 크기를 줄이실 수가 있거든요. 프론트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T 눌러주시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크기를 또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줄여주시면 위아래의 책 이미지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볼게요. 위에 이미지도 난 책등 이미지 바꾸고 싶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 창으로 넘어오고 요거 눈으로 다 꺼주시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 전 지금 없기 때문에 하나 임의적으로 아무거나 가져와서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즈에 비슷하게 맞춰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책의 판형이 완전 틀려서 비율 맞췄을 때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관하지 마시고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S 눌러주시면 첫 번째 목업에서 파일이 변하죠. 근데 지금은 제가 한 게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사이드가 책등이니까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고 사이드로 되어 있는 이미지 클릭하셔가지고 컨트롤 T 누르시면 영역이 이렇게 정해져요.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안 맞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잘 하셨다라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 파일, 그 다음에 사본 저장, 그 다음에 뭐 JPG로 하셔도 되시고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목업 이미지 저장하시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해서 내 책을 홍보하실 수도 있죠. 홍보하시는 문구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책등 없는 거다 라고 하시면 여기 사이드 부분 다 꺼주시고 이 부분만 선택하셔서 메인 레이어 클릭하셔서 선택하셔서 이동해 주셔도 돼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꺼주시고 파일 열기, 목업에서 책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표지랑 책등이 아니라 펼치면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왼쪽 페이지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페이지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아무거나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제가 만든 목업은 아니고 저도 다운받아서 제가 쓰는 거라서 업무 페이지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물쇠 그려져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풀어주시고 선택하신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페이지에다 올려줍니다. 딱 맞으실 수도 있고 좀 크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 되고 원래 페이지 가셨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창 열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 가져오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T 누르시면 이렇게 크기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비율 맞추고 다 하셨으면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S 누르고 처음으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레이어 화살표 누르시면 하나하나 이미지들의 어떤 그림자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건드리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내 이미지가 이렇게 작은 것이다. 그리고 뒤에 거는 눈 지우시고 컨트롤 S 하시고 가면 이만큼 비어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비워 보겠습니다. 나는 비율이 이 목업이랑 안 맞는다. 그래서 이 목업에다가 내 이미지를 넣으니까 이렇게 위에 공간이 생긴다 하시면 이거는 목업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메인 레이어가 있고 뭐 이렇게 그림자가 있을 것이고 책 모형이 있을 거예요. 책 모형을 찾으셔서 클릭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시고 T를 누르면 이미지 크기 자체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거 정교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거 그리고 그림자도 지우실 수가 있어요. 이쪽 부분을 지워주시거나 또는 줄여주실 수가 있거든요.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T 누르시고 그림자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목업을 찾는데 이 목업이 나랑 책 사이즈가 좀 틀리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 배경도 지우시고 내가 원하는 레이어 하나 넣어주시고 색깔을 칠해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 색깔이나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메인 레이어 클릭하셔서 이동하시면 정 가운데다가 이미지를 또 두실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파일에서 열기 제가 목업 드린 거에서 3번 해보겠습니다. 목업이라고 포토샵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찾으셔서 더블 클릭하시고
위에 커버라고 되어 있네요. 더블 클릭하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져오고 싶은 파일, 내가 만들어둔 표지를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만들어둔 거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셔서 묶어준 거 풀으시고 쭉 잡아당기셔서 갖다 놓으시고 컨트롤 S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흐리지? 라고 하시면 메인 레이어의 이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부분 누르시면 열리거든요. 여기 위에 보통 이렇게 필터가 하나 씌워져 있어요. 이거를 끄시거나 좀 이거의 불투명도를 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내 책이 나왔을 때 어떤 이미지로 보일지를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지우시고 내가 원하시는 색깔로 또 칠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 화본 저장, 원하시는 형태로 저장하셔서 이제 홍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홍보가 아니더라도 내 책이 나오면 실제로 이런 모습이겠거니 한번 예상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업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 파일들 토대로 한 번씩 하나씩 들어가셔서 더블 클릭하시고 내 이미지 넣고 컨트롤 S 눌러서 적용되시는 모습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두시면 목업은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크니까 디자인까지 다 끝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저희가 항상 문서로 책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문서 밑에 있는 책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이제 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의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첫 페이지랑 끝 페이지까지를 다 만들었을 때 저희가 문서 기능을 활용하고요. 저도 몰랐는데 책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가 돼서 여러 개의 인디자인 파일을 하나를 기준점으로 다 동일화 시킬 때 사용하는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냐면 인디자인 파일을 내가 여러 개를 만들어 놨다. 근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겠다. 또는 A라는 인디자인 파일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의 디자인과 마스터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B와 C에도 그것을 적용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책 기능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만드는 책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드실 때는 문서로 만드시면 되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인디자인에서 저런 기능도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책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게 하나 뜨거든요. 이것은 파일 이름은 앞으로 만드시는 거니까 어떤 걸 하셔도 돼요. 최종 책이라고 하나 해볼게요. 그럼 이런 창이 뜨실 거예요. 여기 플러스 버튼 문서 추가에다가 인디자인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았던 걸 가져오시면 돼요. 그런데 PDF 파일이 아니라 인디자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쭉 선택하셔서 열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스타일 소스 표시가 예시용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자책을 위로 쭉 끌어 올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전자책에다 앞에 클릭을 하시면 전자책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설명용으로 가져와서 지금 보시면 링크가 다 지금 호환이 안 되어 있긴 해요. 다 끊어져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게 위에 보시면 예시용 2개의 파일이 다 열려 있고 뭐 3, 4개를 여시면 여기에 3, 4개가 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책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스터 페이지를 제가 이때는 그냥 이 배경으로만 했었거든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쪽 배경 이렇게 해두고 이쪽에다가 컬러를 파란 색깔로 하겠다.
그럼 이 밑에 지금 다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조창 클릭해 보시면 동기화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떤 거를 동기화 시킬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문자 스타일, 단락 스타일, 색상 견본, 개체 스타일, 저희가 등록했던 것도 마스터 페이지도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보면 이 기준점으로 하는 걸 1페이지로 해서 그 밑에 페이지까지 다 연결되게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시용에서 다시 1페이지가 아니라 이 296페이지 끝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페이지를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준점을 잘 체크해 두신 상태에 아래에 보시면 스타일 및 색상 견본, 스타일 소스와 동기화라고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면 동기화가 완료되었다고 떠요. 예시용으로 들어가 보면 예시용도 지금 동일하게 마스터 페이지가 다 적용되어 있어요. 한쪽은 노랗게, 한쪽은 파란 색깔로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도 아마 이게 지금 단락 스타일도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건드려 보겠습니다. 폰트를 하나 지금 설명용으로 굉장히 크기를 키우고 이것을 내지 스타일로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생기셨을 땐 스타일 재정의하시면 다 적용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아래에 동기화 버튼 클릭하면 이 페이지도 지금 전체가 다 넘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것을 변경했었을 때 다른 것들도 한 번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2개의 파일로만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10개의 인디자인 파일이 있다라면 하나만 수정을 하시고 나머지 다 동기화를 시키시면 훨씬 더 빠르게 디자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동기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 하시고 내지 스타일 하시면 기준점이 되거나 내가 선택한 부분의 파일만 내보내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책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인디자인 파일을 하나의 PDF 파일, 하나의 책으로 만들 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보조창 누르시면 책의 PDF로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그럼 이런 책 뜨시고 여기서부터는 동일합니다. 최종 책 제목 자유롭게 적어주시고 둘 다 내지니까 페이지로 하고 재단, 맞춰찍기, 문서 돌연,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누락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그럼 원래는 예시용 파일 하나 그 다음 전자책 하나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책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408페이지가) 전체가 지금 다 한 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자책에서 마스터 페이지 오른쪽은 파랗고 왼쪽 페이지는 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 페이지가 다 적용받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드리면 파일에서 문서 만들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파일에다가 내가 1페이지서부터 끝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온전히 저장을 하실 때 쓰시는 기능이고 새로 만들기에서 책은 A라는 것을 인디자인 파일로 잘 만들어 두시고 B, C, D를 한 번에 A와 동기화 시킬 때 사용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도 몰랐던 기능을 알게 돼서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포토샵의 기능 중에 액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미리 이제 인디자인에 들어가기 전에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다 해상도 300이랑 또 CMYK로 변경을 하는데요. 보통 한 몇 장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일일이 다 변경을 하시면서 손실된 부분을 수정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사진이 뭐 120장, 150장이 들어간다, 또는 이미지가 그 정도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것들 보정하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액션이라는 기능이고 포토샵에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 되시는 건 아니고, 오히려 사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면 직접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보정하시는 게 더 괜찮으실 수도 있지만, 사진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것만 하는 데만 며칠 걸린다 라고 하면 포토샵의 액션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먼저 액션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에다가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을 기억해줘, 액션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먼저 선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보겠습니다. 포토샵 여시고 파일에서 열기, 그리고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가져오신 상태에서 창을 여셔서 창에 액션이라고 있어요. 액션을 열어주세요. 그럼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아이고. 창에서 액션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눌러주시고, 액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만든 액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녹화 시작할게, 너의 기능을, 이런 의미입니다. 너가 하고 있는 작업들을 기록할게 라는 의미예요. 먼저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죠? 풀어주고, 그럼 바로 배경 설정이라고 뜹니다. 하는 작업들이. 이미지 모드를 CMYK로 변경해줘야죠. 그럼 여기 액션 밑에 모드 변환이라고 떠요. 이미지 크기도 리샘플링 해제해서, 사실 너무 큰 건 상관없는데 예시로 300으로 하면 이미지 크기 조절한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파일에서 사본 저장, 바탕화면, 그 다음에 저는 PDF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그럼 저장까지가 떴죠. 그럼 이 상태에서 기록 정지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을 이 액션에서 다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있는 것들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태에서 다 꺼주시고 파일에 들어오셔서 자동화에 보시면 일괄 처리라고 있어요. 일괄 처리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내가 만든 액션이라고 있어요.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걸 여러 개 만들어 두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름을 달리하셔서. 그래서 선택을 하셔서 해당 폴더, 그러니까 나는 이 폴더에 있는 거를 다 같이 적용을 하고 싶어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면 거기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지금 다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오류가 뜨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바탕화면에 지금 저장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바탕화면을 지금 보시면 다 쭈루루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 열어볼까요? CMYK로 되어 있고 이미지 크기도 300으로 맞춰놨네요.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션에다 내가 더 추가를 하실 수도 있겠죠. 뭐 레벨 값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포토 필터를 적용해서 다 비슷한 느낌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액션 저장하신 다음에 일괄 적용을 누르시면 그 폴더에 있는 것은 다 동일하게 한 번에 저장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포토샵의 액션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